여러분, 심화 영어 독해 미니 테스트 172페이지 23번 문제입니다. 자, 심화 영어 독해 강의 영상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될 줄 알았는데 또 여러분들의 등교가 일주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여러분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나는 걸 코로나가 이렇게 질투하고 질시하지만 시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만날 날을 다시 이제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이제 요거는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글의 분량 자체가 조금만 길긴 길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연구에서 participant, 참가자들이 처음에는 뭘 수행해야 됐어요? A series of 1년에 매우 길고 극단적으로 tedious, 지루한 과업을 하라 했어요. 예를 들면 turning pack 밑에 나오면 밑에 여러분들 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말뚝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못구멍에 말뚝구멍에 말뚝을 계속 돌리는 그런 아주 지겨운 이제 일들을 하라고 요구를 받은 거죠. Afterward, 그 뒤에 they were asked to tell the next participant, 다음의 참가자에게 말해주도록 또 요구를 받은 거예요. 뭐를 말해주는가 하면 that task they would, 그들이 할 일, they would do, 그들이 해야 할 일, 그 과업들이 actually 실제로 really 정말로 interesting, 정말로 흥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지겨운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올 사람들한테는 이거 억수로 재밌대 라고 거짓말 해라고 지금 요구를 받은 거예요. 실험이니까. The idea was to create, 그 생각은 자 이렇게 뒤에 거짓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만들기 위함인가 하면 in each participant, 그 참가자들에게 dissonant cognitions, dissonant 밑에 나오네요. 별로 조화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부조화의 인식을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겨운데 재밌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조화롭지 않은 그 불일치, 부조화를 만들어내려고 그 이제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이제 어떤 거짓말이에요? 한편으로는 they had to dislike the experiment. 어떤 부조화에 대한 인식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실험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y had told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기는 그것이 재밌었다고, they enjoyed it, 그것을 즐겼다고, 아주 재밌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부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In addition, 게다가 그 participant, 그 거짓말하는 그 참가자들의 반은요, given, 받았어요. $20를 받았어요. 뭐한데? compliance. compliance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compliance 하면 그렇죠. 승낙. 다시 말하면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거죠. 그렇죠. with lying request. 뒤에 나오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요구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보답으로 $20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요, 다른 반은요, meager $1. meager 하게 되면 밑에 나오네요. 아주 변변찮다는 말 나오죠. 아주 작은 돈, 그냥 $1만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25,000원 주고 이 사람들한테는 1,200원 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거짓말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거짓말 하는데 서로 다르게 $20 주고 $1 주는 이 생각은요,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요, those in the $1 group, $1 받은 그룹의 이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수준의 인지적 부조화, 인식의 부조화를 가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those $20 그룹의 그 사람들보다도. 자,
$1, 어떤 이 한 그룹에는 $20 주고 한 그룹에는 $1 주는데, $1를 주는데, 그것은 여기에도 나왔듯이 어떤 인지적인, 인식의 부조화를 갖고 이제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그 인식의 부조화가 왜 생기냐면요. 보세요. Because they had insufficient justification for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ir attitude. 자, 보세요. 그들 태도에 있어서의 비일관성. 다시 말하면 재미없었는데 재미있다라고 말하는 그 비일관성에 대해서 불충분한 정당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려면 $20를 주면 이 $20가 뭐예요? 충분한 정당화인 거예요. 그 $1밖에 주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불충분한 정당한 거예요. 나는 내가 왜 거짓말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 내 $20 줄게. 그러면 그 거짓말에 대한 정당화가 $20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20달러쯤 받으면 뭐 거짓말하면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자, 예를 들면 that really was boring task. 자, 여기 그들의 태도에 대한 어떤 이제 불일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요 뒤에 나오잖아요. boring task, 아주 지겨운 태스크인데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lying,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거짓말하는 것이 이렇게 불일관성, 비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 뒤에, 자, 다시 깨끗하게 좀 할게요. 요 뒤에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됐죠? 이거에 대해서 $20가 정당화인 거고, 거짓말하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 $1는 그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또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0의 그룹은요, $20의 그룹은 정당화를 가지는 거예요. 돈이 $20. decent 하면 아주 꽤 많은, 아주 꽤 괜찮은 이런 말이거든요. 꽤 많은 돈을 지급받기 때문이죠. 그것 가지고 지금 정당화하는 거고요. What does? 그래서 experience less dissonant. 그 마음의 부조화가 덜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그것은 또한 예측이 되기도 했어요. $1 참가자들은 being highly cognitively dissonant. 매우 인지적으로 부조화를 느끼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주어네요. 여기 동사고요. 이 사람들은 change their attitude. 그들의 태도를 바꿔버려요. toward enjoying, 즐기거나 좋아한다고 그 작업을. so as to re-establish consonant. 그 조화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아까 거짓말한 사람들 있죠? 이 $20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 하면서도 그 마음에 정당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적은 부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1 받은 사람들은 정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조화가 크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dissonant가. 그래서 이 dissonant를 consonant, 조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 행동 자체가 지겨웠는데 거짓말하는가 아예 지겹지 않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태도를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Change their attitude.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this was exactly what happened. 이것은요, 정확하게 일어난 거예요. 뭐가 일어난 거죠? When attitude toward the task. 자, 어떤 과업에 대해서 태도가 measured after experiment. 그 실험 뒤에 측정되었을 때 정확하게 일어난 그 태도가 일어난 그러한 이제 일들입니다. 이런 말. 이해되겠나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자, 다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이제 그 과업에 대하여 태도가 측정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해되겠죠? 다시 설명하면 자, 지겨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라고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한 그룹은
$1를 받았고요. 어떤 한 그룹은 $20를 받았어요. $20는 거짓말에 대한 정당화가 돼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정당화가 안 되는 거죠. 정당화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뭐가 일어나요?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하면 태도를 아예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지겹지 않다라고. 즐겁다라고. 나는 좋아한다라고.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 자체가 여기에 이제 실험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밑에 주어진 글로, 이제 요약한 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위의 연구들은 suggest, 이제 제안을 하죠. 어떤 걸 제안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제 행동을 수행했어요. 어떤 행동을 수행했는가 하면, goes against their attitude. 그들의 태도와 반하는 그런 행동을 수행했을 때, 뭐를 가지고,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이거 여기 어떤 말이겠어요?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1만 가지고 그들의 태도와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은 more likely to undergo 경험을 하거나 그죠? undergo 뭘 경험하는가 하면 태도 변화를 경험하는. 태도 변화가 아까 뭐였어요? 즐겁다, 좋아한다라고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 그러므로 be dissonant. 부조화를 어떻게 할까요? 극복하거나 만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뭐가 맞나요? 충분하지 않다고 이제는 여기에 어떤 요 부조화를 해결한다는 말에 resolving. 여기에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내용 자체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화시키면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런 도표식으로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듯해요. 자, 여러분 이제 24번, 25번은 이제 작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문이 실제로 연계 문제로 해서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능에 잘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작문이 연계가 되면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EBS에서 나눈 작문도 꼼꼼하게 봐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2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ce in the hole 밑에 나오네요. 비장의 무기. 여러분 여기도 이것도 사실은 전체를 조금 단순화시키면 간단한 이야기인데 말 자체가 이제 조금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좀 어렵다 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만 조금만 이해해버리면 말들을 단순화하는 그런 연습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비장의 무기 이런 뜻 뭐에 대해서 inevitability인데 inevitable 필수 불가결한 다시 말하면 불가피한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는 불가피예요. 불가피함 명사형이죠. end 끝 종결 뭐의 종결 animal farming 뭐예요? 동물농장 축산업의 종결의 불가피함의 비장의 무기. 말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꼬아가면서 그죠? 다시 말하면 축산업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축산업이 이제 끝날 거다. 그죠?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축산업이 끝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거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많은 어떤 현상들이 축산업은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또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다. 그게 이거다. incredible efficiency다. 아주 믿을 수 없는 비효율성이다. 비효율성. 축산업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성이다. 그렇죠? 뭐를 하는데? 고기를 만들고 dairy 하게 되면 낙농업 이런 말들이잖아요. 여기서는 낙농품 같으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유겠죠, 우유. 그렇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뭐 고기를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계란. 자, 이런 어떤 동물로부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대한 비효율성, 믿을 수 없는 아주 큰 비효율성 때문에 그렇죠? 이 축산업은 곧 종결을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됐나요? 자, farmed animal. 그러니까 농장의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축산 동물 이런 말이겠죠. 이런 축산 동물들은요. 칼로리를 소비해요. 그리고 영양분을 소비하죠. 뭐로부터? 식물로부터. 그리고 they use that energy. 그 식물로부터 이제 소비한 영양분과 칼로리를 그 에너지를 사용하죠. 뭐를 하려고? To do a lot more.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부터? 이러한 것들, 고기나 우유나 계란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다른 데 더 많이 사용해요. 다른 뭔가를 더 많이 해요. 그들은 이 동물들도 뭐를 갖고 있어요? All the normal bodily function. 보통의 몸의 기능들 다 갖고 있어요. 숨도 쉬어야 되고,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Growing byproduct. 어떤 부산물도 키워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 아들은 고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는 발굽도 만들어야 되고, 장기도 있어야 되고요. 또, 털도 기르어야 되는데, 이런데, 이런 에너지를 다 쓴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다시 말하면 축산업에 키우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만 그 먹이의 100%가 다 고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동물들이 지가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이러한 몸의 기능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더라. 그래서 그 말들은 뭐예요? 비효율적이더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 애호가들이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화내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 다음 이러한 과정들은 의미하죠. 이런 비효율적 과정을 이야기하죠. 의미하는데 farmed animal, 이 축산 동물들은 have a caloric conversion ratio. 자, 보십시오. 이러한 칼로리의 전환 비율을 갖고 있는데 10대 1로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밑에 나옵니다. For every 10 calories of food we feed them. 우리가 그들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칼로리를 주면 10칼로리를 준다면 we get only about 1 calorie of meat in turn. 그 보답으로 1칼로리의 1칼로리의 고기만 얻게 된다. 아까 비효율성이라는 말하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1이라는 게 10을 투자했는데 얻는 건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We get only about 1 calorie.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10g 됐냐? Every 10 grams of plant-based protein. 식물 단백질을 갖다가 제공을 하면 우리는 겨우 많아봤자 이런 말 2g의 동물성 단백질을 얻을 뿐이에요. 이런 말. 이게 지금 계속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비효율적. 자, 여러분 요 첫 번째 단원에 첫 번째 문단을 요약 한번 해봅시다. 축산업의 비효율성이에요. 비효율성. 그렇죠? 10을 투자했는데 1밖에 얻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더라? 축산업은 종결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또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가요? culinary 이렇게 발음하네요. 여러분 여기 발음 같은 거 봐보세요. 발음 기호를 여러분 좀 읽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culinary 이렇게 되네요. 자, 밑에도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요리의 이런 말. 그럼 요리업, 요리 직업, 그죠? 요리 직업사. 그러니까 요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예요? food scientist. 음식 과학자들, 식품 과학자들은 increasingly 점점 더 cutting this waste. 이러한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주는 것을 지금 낭비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다, 그죠? 이 지문 자체가. 그러나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뒷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동물들을 조금 더 잘 살려주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이러한 낭비들을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줄이고 있는가 하면, taking the constituent, 구성물, 이런 말이에요. 구성물. 뭐뭐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요소들을 animal product, 어떤 뭐죠? 동물 상품의 구성물들, 예를 들면 지방, 단백질, 뭐 또 뭐죠? 영양분, 물,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식물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taking, 가져가다, 가져오다, 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런 동물적인 어떤 구성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식물에서 바로 추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assembling, 줄이 지워졌네요. 그걸 갖다 assemble 뭐 하는 거예요? assemble 하면 모이는 거예요. 무언가 부분들을 갖다가 조립하고 조합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조립해서 식물로부터 이런 것들을 따로 다 직접 추출을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걸 조립하는 거죠. 뭘로? architecture of meat. 또 뭐요? 고기의 요거는 architecture 하면 건축물 이런 말로 쓰이는데 구조라는 말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고기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식물에서 고기의 성분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뭘 한다고요? 조립해서 고기를 그냥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기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They can also make cultured meat. 그래서 그들은 culture 하면 여러분 문화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재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재배하고 배양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재배된 고기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미트볼 같은 거. 이런 고기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식물로부터 직접 그 성분들을 이제 추출해서. 그리고 이런 미트볼이라는 것은 real animal flesh예요. flesh는 살이잖아, 살. 살점. 실제 고기의 살이에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using cell culture. 세포 배양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뭘 하려고? Grow meat in the same process. 똑같은 과정에서 고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과정인가 하면 that happens inside the animal's body. 동물 몸 안에서 일어난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됐죠? 밑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so it's molecular 하게 되면 분자적으로 이런 말. 그 고기는 어떻게 돼요? 분자적으로 identical, 동일하다 이런 말. 지금 밑줄이 다 지워졌군요. 동일하다는 identical. 분자적으로 똑같아요. To conventional meat, 전통적 고기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A, B, C, D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가 A, B, C, D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거든요. 자, A에 보게 되면 비효율성이라는 말 아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칼로리의 컨버전 바꾸는 거잖아요. 컨버전 칼로리의 전환 비율이잖아요. 맞고요. C번에도 그걸 조립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래서 똑같이 구조적으로 똑같은 고기를 만들어낸다는 글의 흐름에 따라 D번도 맞아요. 답은 그러면 2번이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왜 2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 both these process, 이러한 두 과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말해주죠. In the long run, 결국은 that year를 말해주죠. Humanity, 인류는 will use its technological prowess 하게 되면 밑에 나오네요. 기술력. 이것도 어떤 기능, 기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방법, 이런 말들. 어떤 기술적 방법, 기술력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를 만들고 계란을 만들고 직접적으로. 뭐 없이. 이런 경제적 과정 없이. 경제적 과정이 뭐예요? 키우고 killing animal을 키우고 죽이는 과정 없이. 아까 여러분 이게 축산이잖아요. raising and killing animal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축산이거든요. 이게 축산. 그죠? farming animal이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축산업이 아까 어땠다 했어요? inefficient,
비효율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낭비적이라 했거든요. 경제적이지 않았죠. 그럼 여기는 inefficient가 들어가든지 또는 뭐예요? 뭐가 될까요? wasteful 들어가든지 아주 낭비적이다는 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죠? 그 과정 없이도 고기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인류는 윤리와 상관없이. 이 고기를 죽이면 윤리적이다 아니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을 사용해서 고기를 만들면 윤리와 상관없이 고기를 만들 수 있는데 to put it another way 다른 방법으로 또 표현해보자면 일종의 독립부정사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문법이 필요 없어요. A big reason we are going to see the end of the animal farming. 축산업의 종교를 보게 될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it doesn't have to mean the end of the meat. 그것이 고기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축산업이 없어진다 해가지고 고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제목 뭐예요? 기술을 이용해서 고기를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5번 Technology, a solution for the problem of animal farming. 축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력이다. 이게 이게 왜 쉬워지죠? 자, 축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기술력이고 아까 문맥의 쓰임에 맞지 않는 게 이코노미컬.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미니 테스트 1은 요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테스트 2로 넘어갈 텐데요. 미니 테스트 2는요. 앞부분에 조금 짧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문제들은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다 이렇게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 있는 건 조금 푸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미니 테스트 1번부터 1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조금 잘 틀리고 그런 이렇게 문제들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186페이지를 펴도록 합니다.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의 11번 문제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해석 말고는 달리 여러분 특별한 방법들이 없습니다. 해석이 최고입니다. 해봅시다. Pet owner, 이제 애완동물, 이제 반려동물 주인들, 그들 스스로가 종종 사인을 주죠. 시그널, 신호를 주죠. 신호, 그죠? 어떤 신호를 주는가 하면 that can create behavior,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반려동물에게 어떻게 하는데 그 행동이 반려동물의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행동이냐 하면 that are the opposite of what they want. 여기서 they는 앞에 나오는 owner겠죠. 이 주인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오히려 주인들이 일으킬 수 있는 신호를 준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이 반대라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밑에 내용 보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bite inhibition, bite 무는 거에 대한 금지, 그죠? 무는 행동에 대한 금지는요. 교훈인데 어떤 교훈인가 하면 수식하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By mother, father and siblings in the wild. 야생에서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거예요. 반려동물들이 아무거나 자꾸 물려고 하는데 이 무는 거를 갖다가 금지하는 행동은 원래는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의 그 다른 동물들, 그 동물 가족으로부터 배워야 될 행동이거든요. All puppies, 모든 강아지들은 have the instinct. 뭐를 갖고 있어요? 본능을 갖고 있죠. 뭐 하는 본능? 무는 본능을 갖고 있고요. 필요성을 느껴요. chew, 뭔가를 씹으려고 하는 자꾸 필요를 느끼는 거죠. 언제? During teeth cutting month. teeth cutting 여러분, 원래 여러분, 죄송합니다. cut 누구누구의
teeth on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어릴 적부터 무엇을 배우다 하는 뜻이에요. 어릴 적부터 뭐 하는 것으로 최초의 어떤 경험을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teeth cutting만 하게 되면 어릴 적부터 뭔가를 배우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빨이 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빨이 나는 그때에는요. 이 강아지들은 뭔가를 자꾸 깨물려고 해요. 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they must be taught by us. 이 반려동물들은 지금은 그 원래의 동물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누구예요? 이 키우는 오너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주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해요. 이 주인들이 무엇이냐? 그들의 surrogate 밑에 나오네요. 대리부모. 그들의 대리부모가 지금의 누구예요? 그렇죠. 반려동물들의 주인이잖아요. What they are allowed. 그렇죠? 자, 요걸 잠깐 지우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us하고 동격이 되는 거죠. 그들은 우리에 의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뭐를 배워야 되는가 하면 what they are allowed. 그들이 무엇이 허락이 되고 not allowed to put their teeth on. 무엇이 허락이 되지 않는지 to put their teeth on. 그들의 이빨을 갖다 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에는 갖다 대도 되고 어디에는 갖다 대면 안 되는지를 이 대리 부모인 우리에 의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what they want가 뭐예요? 물지 않는 거잖아요. 물지 않는 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 무는 거에 대한 이야기. 무는 것을 또 금지하는 이야기. 1번과 2번은 전체 글의 흐름에 맞습니다.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보죠. 자, many humans, 많은 사람들은요.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 앞에는 그 주인에 의해서 배워야 되는데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대충 알겠죠? 잘 못 배운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많은 인간들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will play rough. 굉장히 거칠게 놀지요. 누구하고요? 그들의 어린 반려동물들하고 뭐 하면서? 금지하면서. 뭘 금지할까요? mouthy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입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뭘 할까요? 소리도 내고, 그죠? 수다스럽고, 큰 소리 치고, 입을 자꾸 벌리게 금지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도록 금지하는 게 말이 안 되죠? by grabbing cloth, 옷을 잡아 당기고, 이게 뭐 하나 지워버려. 그지? 옷을 잡아 당기고 버리고. 그렇죠? 옷을 잡아 당기거나 또는 뭐예요? 또 팔을 또는 그들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무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거칠게 노나요? 금지하지. 이건 금지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자꾸 물어봐 하고 턱놀이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이를 자꾸 갖다 대도록 오히려 부추기고 허락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forbidding이 맞나요? forbidding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금지하는 게 아니고 허락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forbidding보다는 오히려 allowing 정도가 좋겠네요. 또는 뭐 오히려 독려하고 부추긴다는 말래 encouraging 이런 말들이 훨씬 좋겠군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that only teaches.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이제 가르치는데 애니멀에게, 동물들에게 가르치죠. 뭐를 가르쳐요? associate, 연관시키도록. 그들의 이빨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갖다 대도록 하는 것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뭐로써? 뭔가 재밌는 것으로서 연관을 시키는 거죠. 인간을 갖다가 무는 것이 참 재밌다라고 연관을 시켜버리도록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That only escalate. escalate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escalator 하죠. As they get older. 이 반려동물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상승한다는 거죠. What started out as a cute puppy antic of grabbing your arm. 여기까지가 여러분 주어입니다. 뭐 하는 것, 출발하는 것, 뭐로서 출발하는 것, 귀여운 강아지 antic 밑에 나오네요, 여러분. 장난. 귀여운 강아지의 장난으로 시작한 것. 당신의 팔을 무는 것, 당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장난으로 시작한 것이 becomes unacceptable.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When that cute little puppy, 그 귀여운 작은 퍼피가 has grown, 자랐을 때, 뭘로써? 아주 100파운드의 로트와일러로 자랐을 때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되겠죠? 여러분, 로트와일러라고 혹시 보셨어요? 얼마 전에 쌤이 TV를 잠깐 보다가 로트와일러,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에 개통령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로트와일러 잠시 아주 공격성이 강한 로트와일러 나오는 게 있었는데 잠시만 여러분 볼까요? 잠시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잠시만요. 로트와일러라는 이제 견종이고요. 이름은 아톰이고요. 나이는 8살. 엄마도 똑같이 8살. 그 둘에서 이제 태어난 자식 둘. 딸 윤세라고 나이가 올해 이제 4살 접어들고 있고요. 남자아이가 마틴이라고 똑같이 4살. 어우 저거냐. 우와. 아, 있잖아. 이렇게 로트와일러 가족 4마리 있고. 야, 똥 다 밟아놓고 윤세야. 나가. 싸우나 봐요. 마틴 일로 와. 마틴 일로 와. 야야 일로 와. 이래서 될 게 아닌데. 아 참. 자, 세리야. 야, 너 씨. 체리. 너 씨, 일로 와. 세리야. 어떻게 들어왔어, 너? 야, 여기 있지 마. 네, 이 영상을 잠시 봤는데요. 그때도 여기 우리 해결하는 이 훈련사가 이 로트와일러의 공격성을 잘 제어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일단 환경을 바꿔주고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런 어떤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잠시 여러분 잠도 깨고 영상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어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법 문제는 일일이 해석을 다 하기는 쉽지 않겠고요. 일단 어법이 있는 요 A, B, C 그 문장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해석부터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자, novice가 뭡니까, 여러분? 네, 초보자입니다, 여러분. 초보자. 초보 상담가겠죠? 배우는 상담가네요. 능동적인 이제 듣는 기술, 청취 기술을 능동적으로 듣는 청취 기술을 이렇게 배우는 초보 카운셀러는요. 침묵이 참 어렵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와서 상담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게 클라이언트가 온 거예요. 왔는데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하는데 갑자기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르면 이 초보 상담자들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밑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A번 문제를 봅시다. remember냐, remembering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요 문장만 조금 따로 놔두고 따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 문장만 조금 독립을 한번 시켜봅시다, 여러분. 이 문장만 한번 독립을 시켜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일 문장에 remember가 나왔어요. 이 remember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 이 remember는 뭐예요? 지금 문장 제일 앞이에요. 문장 제일 앞에 왔으면 이게 여러분 동사로서 명령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령문.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remembering이 여러분 문장 제일 앞에 쓰였으면 두 가지 경우겠네요. 뭐겠어요, 여러분? 분사 구문이겠군요. 분사 구문이겠고 아니면 동명사로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주어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분사 구문이면 이 분사 구문이 끝나고 난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어와 동사, 다른 주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동명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어가 왔으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뒤에 동사가 와야 돼요. 이해되겠죠? 근데 명령문이면 뭐가 와야 될까요? 이대로 끝나도 괜찮아요. 또는 이 remember가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문장을 보고 뒤에 어떤 문장들이 이어지는지 보고 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 remembering, however 빼고 합시다. however는 그냥 부사이기 때문에 자, 기억하십시오 that 이하를 되죠? remembering that 이하를 기억하는 것 둘 다 됩니다. 그러면 이 that 절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야 돼요. 자, 자, 이 색깔 좀 바꾸게요. in an active listening setting. 여기까지 끄면 이게 뭐예요? 능동적 청취 환경 설정에서 이런 말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나요? 색깔이 안 바뀌었군요.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것도 하나의 부사구거든요. 부사구.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됐죠? 자, remember that 이하를 이게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겠죠? Your client는 상담하러 온 사람이에요. 내담자 이런 말을 쓰거든요. 당신의 고객이 may be processing some very difficult emotions. 당신의 고객이 뭔가 매우 어려운 감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되죠? 그리고 struggling은 여기에 processing하고 병렬 구조를 이룹니다. 병렬. 뭔가 struggling,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To find the right word. 올바른 단어를 찾기 위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문장이 여기서 끝나네요. 그럼 이거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장이 끝나잖아요. 뒷문장에 이 대절 전체가 그냥 한 개만 딱 온 거예요. 대절 전체가 딱 왔다는 말은 이 대절 전체가 remember에 무슨 역할을 해요? 목적어 역할을 하거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따로 나오지도 않았고 동명사로서 뒤에 이걸 하나로 주어로 한다면 뒤에 또 동사가 독립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동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에요. 답이 이건. 그래서 remember가 맞는 거예요. 되겠죠? 문장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듯해요. 자, 또 봅시다. 그 다음 B번 볼까요? B번.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초보였을 때 short silence feels very long. 짧은 침묵적사도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담자에게는 as long as 뭔만큼이나 it does to you. 당신에게만큼이나 당신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느껴지는 것만큼이나 길게 느껴지지 않겠습니다.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it does는요, 앞에 나오는 feel이에요, feel. 이 feel을 받아주는 대동사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어법 문제 참 좋아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그렇죠? 됐죠? You may be tempted to jump in. 당신은 여기에서 뭔가 jump in, 뭔가 뛰어들고 싶어요. With a question. 이제 침묵이 유지되고 있을 때 뭔가 질문을 하나 함으로써 이제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받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 요 문장도 따로 그러면 아까처럼 한번 그렇게 독립을 한번 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요, 이렇게 하고요. 이 문장이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까지 가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You may be tempted to jump in usually with a question 하고 how와 which가 나와요.
여러분 how와 which의 차이점이 뭡니까? how와 which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둘 다 의문사로도 쓰이고 또는 뭐예요?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로 미안합니다. 이것은 둘 다 의문사로도 쓰이고 또 뭐예요? 관계사로도 쓰여요. 관계사로 쓰이는데 무엇으로 쓰였든지 간에 여기에서 how는 무조건 부사예요. which는 대명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which는 대명사로 쓰일 가능성이 거의 큽니다. 그러면 뒷문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관계 대명사라면 뒤에 to the client 내담자에게 이건 하나의 뭐예요? 부사구잖아요. 그러고 뒤에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군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주어 역할을 해야 될 게 필요하네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사예요,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인 which,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which가 여기서는 답이 됩니다. how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봅시다. 3번 마지막 문장, 이 문장만 또 따로 떼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이제 이러한 침묵이 아주 편안하게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배워야 되는데 당신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됩니다. 그죠? With this space, 이러한 공간 여유를 갖도록 그 관계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당신은 스스로를 좀 신뢰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봅시다. 마지막에 자, 이 that이냐 then이냐. 여러분 then은 뭐와 함께 쓰여요? 비교급과 함께 쓰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비교급 있네요. 그럼 이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결론적으로 결국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break the silence. 당신은 그 침묵을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then 그렇다면 it is probably better to do this. to do this가 뭐예요? break the silence. 이것을 하세요. 하는 게 더 낫겠어요. 뭘 가지고? 아까 여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break 그 silence, 침묵을 깨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with some kind of reflection, 뭔가를 반영하는 것, 생각을 가지고, 반영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것? 가지고 이것을 하세요. Some kind of reflection, 뭐 어떻게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하는 게 좋겠어요? 뭔가 뭐를 어떤 종류의 내용들을 반영하는 그런 말로 이 침묵을 깨세요. 이런 말. It is to ask question. 질문하기보다는. 됐죠? 여기서 that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that이 만약에 앞에 나오는 reflection과의 하나의 일종의 동격으로 쓰일 수 있냐? 동격으로 쓰이면 여러분 뜻이 달라져요. 이 reflection과 뒤에 나오는 ask하고 question하고 equal이 되잖아요. 만약에 동격이 되면. 그러면 이게 문맥이 흐트러져요. ask question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거든요. ask question보다 이것이 더 낫다고 better라고 이야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죠. 동격이 되면 맥락이 흐트러집니다. 왜 흐트러지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정말 여러분들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